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크라이나랑 협의도 없이 러시아랑 단독으로 협상을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남의 나라 전쟁을 왜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 이건 단순한 평화 협상이 아니야. 트럼프는 이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자, 지금부터 10분 안에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볼 거야. 이건 처음 있는 게 아니야. 2019년도에도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쏙 빼고 김정은과 단독 정상회담을 했었어. 그때 김정은이 북한에서 베트남까지 무려 65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틀째 회담 도중에 회의가 파토가 났어.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을 해줘.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적 제재를 풀어줘 라고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No 라고 했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회의 3시간 만에 트럼프가 회의 중간에 나가버린 거야. 김정은은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에 황당해하고 완전히 열받았어. 지금도 김정은은 그때 일을 떠올리면 트럼프에게 이를 갈고 있을 거야.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 미국 최대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거야.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완전히 동맹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휘청거릴 때 중국이 러시아에 손을 내밀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압박이 아니야.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었어. 그런데 왜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까? 1991년도에 미국의 전략으로 소련이 붕괴하면서 15개의 독립국가가 생겼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어. 우크라이나는 당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을 보유한 국가였어. 그런데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나서서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국가 안보를 보장해 줄게 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약속을 한 거지. 이게 바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야. 우크라이나는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핵을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30년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린 거지. 이걸 본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렇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거야.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라들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뒤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야. 그리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야.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유럽의 나라들이 사주지 않는 거야. 원래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40%, 50%를 유럽에서 사고 있었어. 유럽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안 산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 곳이 줄어드는 거야.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 곳이 줄어드니까 돈을 벌 곳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닥쳐버린 거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쟁에 반대하는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등이 러시아 공장에서 철수를 하고, 또한 미국의 애플도 러시아에서 핸드폰 판매를 중단을 했어. 또한 전쟁국인 러시아에 전자부품이나 물건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이 기계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러시아의 공장들이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면 러시아의 회사들이 이런 물건들이나 기계, 무기들을 못 만드니까 회사는 자연히 망하게 되고,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빈궁해지는 거지. 그리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 이때 중국이 러시아에 손을 내민 거야. 야, 유럽에서 에너지랑 석유 안 산다며. 그럼 우리 중국이 사줄 거니까 우리한테 수출해. 그리고 대신 좀 싸게 팔아줘.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반도체랑 전자부품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일본 거 사지 말고 중국 거 사용해서 기계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 그리고 너네들 돈도 없지. 그럼 우리 중국은행이 돈을 빌려줄 거니까 그걸로 경제를 돌려. 중국은 러시아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러시아의 경제 붕괴를 간신히 막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러시아를 도와서 러시아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친구보다 더 고마운 친구는 없는 법이거든. 물론 중국이 그냥 아무 이득도 없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 아니야.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이유는 뭘까? 단순한 우정이 아니야. 중국은 러시아를 도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강해지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중국은 러시아 덕분에 경제적 파워를 키우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중국이 노리는 대만 침공에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돕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자, 러시아에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자 러시아 국민들은 중국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어. 현대자동차, 도요타, 폭스바겐이 빠지면서 이 자리를 중국 자동차들이 차지하면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야.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중국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이 러시아를 통제할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싼 값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사들이고 있어. 원래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고객이었지만 전쟁 이후에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에너지 구매를 끊어버리니까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러시아로부터 싸게 에너지와 석유를 수입해서 중국은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결국 전쟁 덕분에 중국 경제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거야. 또한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그리고 항구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로 묶으려고 하고 있어. 이게 바로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거야. 중국에서 출발한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중국 버전 실크로드인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나라 중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낼게. 이런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누군지 알아? 바로 러시아야.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로 독립을 했지만 러시아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야. 중앙아시아의 대장이 바로 러시아라는 거지. 만약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 야, 너네들 중국이랑 일하지 마 라고 압박을 넣으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랑 잘 지내야 돼. 아니,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을 잘만 이용한다면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야, 푸틴 너 시진핑하고 멀어져. 그러면 우리가 AI 기술, 우주항공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해줄게 라고 푸틴을 유혹하면 푸틴도 트럼프에 혹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강국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세계 1위 핵 보유국이야. 만약 러시아가 중국과 사이가 조금만이라도 틀어진다면 서로 러시아와 중국 간에 치고받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핵무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에는 핵 전쟁 직전까지 갔던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어. 1969년 3월 소련과 중국이 우스리강을 사이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어. 우스리강 안에는 진바오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스리강에 홍수가 나면서 진바오 섬이 물에 잠기면서 살짝 소련 쪽으로 가까워졌어. 그랬더니 소련이 이거 진바오 섬 우리 땅이네? 라고 하면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이걸 보고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야. 중국이 소련의 국경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소련이 당했고 소련은 다시 보복을 했어. 이렇게 소련과 중국의 국경 수비대가 진바오 섬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맞붙으면서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어. 그리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소련이 중국에다가 핵까지 날릴 거라고 위협하면서
핵 전쟁의 위협까지 갔었어. 다행히도 미국이 깜짝 중재자로 등장을 하면서 사태가 진정이 되긴 했어. 자, 이렇게 과거처럼 서로 러시아와 중국이 분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러시아의 중국 사이가 틀어진다면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파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서 멈출까? 아니지.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대만이야. 중국은 오래전부터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해왔어.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높겠지.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많은 돈과 자원을 소모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의 힘을 빼놓으면 중국은 대만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직접 관련이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혜택을 보는 나라가 중국 말고 어딘지 알아? 바로 북한이야. 북한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24년도 말부터 러시아의 북한군 군사를 파병하고 있어.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리고 러시아의 앞선 군사 기술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노리는 군사적 기술 지원에는 미국의 영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술핵, 핵전수함, 정찰, 이성이 대표적인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를 계속 파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확고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상관하지 마. 경제적으로 북한에 가하고 있는 금지 조치들을 다 풀어줘. 그리고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에도 탄도미사일을 날릴 줄 알아. 라고 미국을 강력하게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의 트럼프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 북한, 니네들 한국을 먹든 말든 니네 맘대로 해. 대신에 미국에는 미사일을 쏘지 마. 라고 북한의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야 광물 자원이라도 풍부하니까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그리고 광물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무슨 이득을 보고 도와주려고 할까? 그래서 북한이 군사력이 강해져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힘을 갖는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도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힘을 합치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중국이 강한 힘을 갖고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야. 또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중국을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지원을 받고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거야. 그렇다면 트럼프의 생각대로 푸틴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까? 그리고 푸틴도 중국과 사이를 어느 정도 벌리고 미국 편에 붙으려고 할까? 푸틴이 바보처럼 트럼프의 속셈에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야. 1991년도에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고립시켜서 완전히 소련을 해체시킨 적이 있어. 미국이 얼마나 교묘하고 영악한 전략을 사용해서 적들을 무너뜨리는지 푸틴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 푸틴은 과거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의 침공도 소련의 부활을 위한 자신의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푸틴은 마음만 먹으면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푸틴처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즉, 푸틴과 시진핑 주석은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하지만 트럼프는 고작해야 4년짜리 대통령이거든. 과연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트럼프와 손을 잡고 중국과 사이를 벌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해. 자, 화이팅!